자, 오늘은 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는요, 김광규의 묘비명을 준비했어요.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성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고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시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성을 좀 이해하기 힘들거나 혹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은 오늘 이 문제와 이 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배경 지식이 없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화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가 없다는 뜻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가 없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화자는 그러면은 시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자가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인 누구죠? 그쵸. 김광규죠. 김광규라고 하는 이 시인의 직업, 선생님이 방금 말했는데요. 시인일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김광규가 생각하기에 시라고 하는 대상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본인의 직업,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느끼니까 이러한 시를 혹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러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우리 주인공, 우리 김광규 시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시도 없고요. 소설도 읽은 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똑같이 이제 긍정의 단어라고 하니까 동그라미를 먼저 쳐볼게요. 하지만 이거를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많은 돈과 높은 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화자 혹은 시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대상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 화자는 당연히 그라고 하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하고 연결되는 많은 돈과 높은 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냐면요. 유명한 문인, 이 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문인은요,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시하고 소설보다는 그와 더 많이 연결되는 대상이겠네요. 그렇다는 것은 그는 역시 이 문인과 연결되고 문인은 부정적인 대상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요. 유명한 문인이라고 문인을 꾸며주는 단어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명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많이 얻을 수 있냐면 부, 명예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인도 시하고 소설보다는 돈과 높은 자리에 더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묘비는요.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주 먼 미래에 우리의 후대의 후손들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유적지를 발굴했을 때 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묘비를 보면서 와, 옛날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엄청 중요했나 봐. 시나 소설 같은 거는 하나도 없었나 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나 봐. 라고 느끼게 되겠죠. 왜? 그에게는 돈과 자리는 있으나 시나 소설은 없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시인은요.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법 중에서 뭐라 그러죠? 그쵸? 서리법이라 그래요. 물어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시인은 무덤을 남긴다 못 남긴다? 못 남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인 혹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역시 동지의식을 느끼는 이 시인은요. 무덤을 남길 수조차 없는 그와는 다르게 무덤을 남길 수조차 없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돈과 자리가 없으니까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훌륭한 비석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귀중한 사료라고 하는 것들, 특히 이런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어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 화자는 그게 훌륭하다거나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비꼬듯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보기와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접근을 하는 게 또 좋을지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기를 읽어볼게요. 산업화 이후 현대인의 삶에서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위를 점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어져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의 시어와 부정적인 단어로 나눠볼게요. 물질적 가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만능주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어져서 요거에 사회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다 부정적인 단어가 될 거고요. 정신적 가치보다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정신적 가치는 긍정적인 단어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우리 본문에서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눴고 보기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그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시나 소설은요. 정신적인 가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높은 자리, 돈이나 높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물질적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고 이 물질적 가치는 물질 만능주의나 혹은 뭐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 이런 걸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단 답은 3번인데요. 3번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해봅시다. 문인이라고 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방금 분석을 할 때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가치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해할 때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같이 이해했었죠. 그래서 문인이야말로 부정적인 대상이야말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킨다. 뭔가 말이 맞지 않죠. 이렇게 작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보여준 것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었죠? 바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작품 안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줄 한 줄 분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